자, 이럴 때 치유 도구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상담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자, 이 상담을 해가는 데 있어서 상담을 그냥 오롯이 내담자 앞에다 놓고 나하고 1대1로 하는 직접 상담, 이렇게 하는 클래식한 방법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클래식한 방법 말고도 중간에 무언가를 갖고 하는 이 매개 상담이 요즘은 되게 많이 있고요. 이 매개 상담의 효과가 꽤 높다라는 거 보고가 많이 되죠. 그 매개 상담의 치유 도구, 그걸 저는 독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 서가 글서자잖아요. 이 글서, 이거는 단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책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이 서에는 책만이 아니라 시, 책, 음악, 영화, 드라마 이걸 다 통칭한다. 즉 서사구조를 갖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있음직한 허구를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서의 도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다 쓰지만 이쪽을 더 강조하고 있죠. 이 책,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30년 동안 이 도구를 갖고 만났어요. 그러니 저한테 얼마나 많은 레퍼런스가 있겠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너졌던 자기 삶을 채우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내 잃어버린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근데 이 책이 저는 가치가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너무 어마무시한데 여기에서 21세기를 들어서고 현대로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는 그 안에 이것의 가치도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본질적 가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대하는 사람이 변하니 거기에서 메소드, 방법론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책이 볼륨이 있잖아요. 볼륨이 있다 보니 이 책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항감도 만만치 않고요. 피로도도 꽤 높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이거를 붙잡고 있을 여력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글자가 들어와요? 여러분, 그림책은요 어떻다고요? 그림 그리고 책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림과 책으로 돼 있어요. 이 심리 안에는 이 심리학의 거두이신 프로이트가 얘기하고 있는 뭐가 있다고요? 무의식이 있거든요. 이 무의식을 우리가 만나요. 인간이 만나요. 근데 인간이 무의식을 만나는 그 순간 나 그랬어. 나 이런 인간이었네. 라고 이 무의식을 턱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의 9.9위는 무의식을 받는 순간 일단 움찔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도망가기 바빠요. 또는 부정하기 바쁘고, 또는 회피하기 바쁘고, 또는 어떻다고요? 수많은 방법으로 이 무의식을 짐짓, 모른 척, 짐짓, 나 아닌 척 외면한단 말이죠.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직면이라 그래요. 고들직, 만나야 되는 거죠. 면대면 할 때 면, 요거의 면자. 직면, 이 직면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1대1 직대면의 상담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클래식한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왜? 직면을 안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그 사람 끌어다가 야, 이게 네 얼굴이야. 봐, 거울에 뜬 이 모습.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니요, 저 아니거든요. 이런단 말이잖아요. 이 어려운 직면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 보기 힘들구나. 그러면 얘를 봐, 얘. 누구를? 책 속에 있는 누군가. 너 보기 힘들구나. 이 상황을 봐. 책 속에 있는 상황. 책 속에 있는 주제. 책 속에 있는, 또는
그 사람 말고도 주변부의 인물들, 이 다양한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직면을 조금 쉽게, 흔한 말로 경착륙이죠. 경착륙. 버퍼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쓴 작가와 이 책을 읽는 독자 사이에 모종의 뭐라고요? 무의식을 나눠 갖는 거예요. 책을 쓴 작가가 무의식을 녹여서 쓰면 그걸 읽는 독자가 자기의 상황, 자기의 어린 시절의 많은 것들을 쭉쭉쭉쭉쭉 몰입시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무의식과 만나는 이러한 작업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림책은 이게 더 어떻다고요? 세밀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은 독자와 작가의 관계예요. 1대1이죠. 이자 관계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다릅니다. 요즘은 그림을 그린 작가가 책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작가가 그림도 그리고 책도 써요. 그러면 뭐라고요? 독자와 이자 관계인 것처럼 여러분은 착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뭔 얘기냐? 그림, 책, 글인데, 책은 글인데 이 글로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 말고 그림으로 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림으로 말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림이 주는 무의식, 글이 주는 무의식, 즉 아까의 독자의 무의식과 작가의 무의식이 아니라 여기는 이 무의식과 이 무의식, 거기다가 독자의 무의식, 뭐라고요? 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책을 읽고 느끼는 감정이 세밀하고요. 더 디테일하죠. 그럼 그림과 책, 이 두 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안에 그냥 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작가가 그림과 책을 써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작가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내면서 그 안에 자기 나름 얘기하고자 하는 거를 뭐로요? 은유로, 환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리학에선 사람의 마음, 이 마음속 깊은 곳을 뭐라고 얘기하냐? 우물이라고 표현해요. 우물 속. 저 밑바닥에 내려놓았던 뭐를요? 아까 말한 미해결 과제들. 우물 속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음습해요. 햇볕도 못 쬐봤고요. 바람도 못 쐬봤어요.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길어내는 거죠.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우리 안에 미해결된 과제들. 그래서요,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죠. 근데 그림을 읽어내는 능력 말고 글이 표현하지 않는 또 행간의 의미 또는 뭔가 여러분 요새는 그림만 있는 그림책도 있죠. 그리고 말을 함축해서 시보다 더 시 같은 그림책도 있어요. 이 안에서 과연 작가는 뭘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꼭 작가가 말하는 저 의도를 내가 파악해야 되는 걸까? 아니라 작가가 말한 거 말고 작가는 어떤 의도로 그렸는지 나는 모르나 이 책을 읽는 동안 내 가슴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걸로 인해서 내 나름의 해석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다시 해석하게 하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재정향하는 거, 재조정하는 거, 이게 가능하게 하다면 그 그림책은 의미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알아야죠. 1번, 2번, 여기까지요. 이거는 웬만한 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 번째, 그림과 글을 통해 적용 가능한 심리 이론을 보게 하는 거. 심리 이론. 이걸 통해 마지막으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거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발문 통해서 어떻다고요? 보여요?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발문 통해 내 안에 정서적 역동을 경험하는 것.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러한 고백을 해오셨어요.
예,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교사가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집에서 돈을 받아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이 선생님이 사범학교를 들어가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집에서 돈은 가져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 고백, 엄마 아빠한테 거의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왜냐하면 가지 말고 집에서 뭐라고요? 농사일 도우라고. 근데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하게 해줘. 내가 돈 가져가지 않을게. 그리고 내가 벌어서 집에다 보태줄 테니까 엄마 나 사범학교만 가게 해줘. 근데요, 이분이 그렇게 매달려서 사범학교를 가고 공부하고 교사가 되시고 월급 받아서 자, 거짓말 안 못하고 자기 월급의 40%를 꼬박꼬박 엄마 아빠한테 갖다 드렸던. 근데 그분이 착한 아이 사탕이를 읽고 펑펑 우신 거죠. 우리 사탕이는 착하지. 우리 사탕이는 울지 않지. 우리 사탕이는 조르지 않지. 맨 처음 읽은 책에서 거기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적 실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병원적 실체라는 건 나눠드릴게요. 내가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이 근원, 병의 원인이 뭔가 실체가 이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적 실체. 내가 왜 남 앞에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질까? 왜 나는 착해야 할까? 왜 나는 누구 앞에서 나 이래요 라고 나의 욕구를 말하는 게 두렵고, 이렇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라고 신경 쓰는 나일까? 이 모든 거가 사실은 병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신경증이라고. 병의 원인 뭐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넌 착하지? 넌 그렇게 말 안 하지? 넌 참지? 너는 울지 않지? 넌 조르지 않지? 넌 양보하지? 이걸 그림책에서 보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림에 그 그림책 착한 아이 사탕이를 보고 일어난 내 정서에 뭔가 영향을 줬어.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역동. 그래서 그림, 책, 이론, 발문 이걸 가지고 우리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나면 생각 속에서 우리는 놀아요. 놀아야 됩니다. 그거에 치여서 어쩌지 저쩌지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그림책을 갖고 놀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도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